가로등에 어슴푸레한 빛이 맴돌던 새벽, 이만수는 여느 날처럼 부스럭거리는 낙엽소리와 함께 중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70대의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손으로도 여전히 단단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경비원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하나둘 교문을 향해 모여들 것입니다. 이만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노란 안전조끼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어 정문 앞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죠. 특히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한 여학생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이만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렴.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학교 경비원일 뿐이지만 이만수의 지난 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북파공작원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시절 적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읽어내야 했던 나날들이 있었죠. 그때의 감각은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등굣길에 서 있는 아이들 사이로 걸어가며 이만수는 한 학생의 창백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다가가 보니 열이 나는 듯 했습니다. 어디 아프니? 이만수가 물었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부터 열이 나서. 보건실부터 가봐야겠구나. 내가 데려다 줄게. 이만수는 학생의 가방을 들어주며 함께 보건실로 향했죠.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등굣길 교통지도를 하고 아픈 학생을 도와주고 때로는 고민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존재. 그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교직원들도 이만수를 존경했습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더 안전해졌어요. 교감 선생님이 종종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만수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지금 여기서 아이들을 위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비실로 돌아온 이만수는 탁자 위에 올려둔 낡은 액자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절,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키던 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액자의 먼지를 닦았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이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의 등굣길을 준비하기 위해 안전조끼와 손전등을 정리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간직한 채 그는 오늘도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지켜주는 보호자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만수가 아침 교통지도를 마치고 막 교문 안으로 들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어요. 그는 돌아보았고 검은 오토바이 세 대가 학교 앞 인도에 무질서하게 멈춰 서는 광경을 목격했죠. 오토바이에서 내린 소년들은 교복 대신 검은 패딩과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웃는 동안 그 아이만 차갑게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눈매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듯 했죠. 야, 저기 봐. 방금 들어가는 애들 완전 찌질해 보인다. 한 소년이 크게 말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울까? 다른 소년이 담배 한 갑을 꺼내며 물었어요. 이만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소년 지훈은 그런 이만수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지훈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어딘가 공허한 기색이 묻어났죠. 이제 학교 시작할 시간이다.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이만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래 이 할아범은? 한 소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이만수를 응시했어요. 그 순간 지훈의 눈빛 너머로 이만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강해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죠. 지훈은 그때 자신의 과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술에 절어 귀가하는 아버지, 맞지 않을 곳을 찾아 숨어야 했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의 모습까지. 냄새나는 술병이 바닥에 나뒹구는 집에서 지훈은 벽장 속에 숨어 아버지의 폭력을 피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피할 수 없었죠.
엄마 일어나요. 어느 차가운 아침 욕실에서 발견한 어머니에게 지훈이 속삭였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짧은 유서만 남긴 채 그녀는 지훈을 홀로 남겨두었죠. 더 못 참겠다. 미안해. 지훈은 그 글자들을 수천 번 되새겼습니다. 그 후로 집을 나온 지훈은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폭력과 거칠음은 살아남기 위한 그의 선택이었죠. 다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긴 학교다. 다른 애들 놀라게 하지 말자. 이만수가 다시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그 침이 이만수를 향해 날아갔지만 놀랍게도 이만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 침을 정확히 막아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이만수를 바라보았죠. 지훈의 눈도 잠시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어요. 그런 반응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가자.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년들은 서둘러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곧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사라졌어요. 이만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친 아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닫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며칠간 이만수는 그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안 이만수는 천천히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웠죠. 그는 잠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여전히 단단한 눈빛.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이만수는 문득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 시절, 어둠 속에서 적의 기미를 감지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칼날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적을 제압했던 순간들, 그러나 그때도 이만수는 가능한 한 목숨을 앗아가지 않으려 했었죠. 그때도 적을 죽이지 않으려고 고민했었지. 이만수는 중얼거렸어요. 그에게 전쟁은 승리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적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이만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소년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분노와 공허함이 뒤섞인 그 눈빛 속에서 이만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던 시간들. 그 아이에게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터에서 지훈은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유서였죠. 그날 엄마가 왜 날 안 데려갔을까? 지훈은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지훈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오늘 학교 앞에서 만난 그 경비원 할아버지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자신이 뱉은 침을 손으로 막아낸 순간 지훈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할아버지가 보인 표정, 분노가 아닌 걱정과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죠. 지훈은 담요를 더 단단히 몸에 감쌌습니다. 옆에는 오토바이 무리의 다른 아이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어도 지훈은 언제나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으니까요. 야, 지훈아. 안 마실 거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대답 없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술 냄새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고 그건 지훈이 가장 피하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만수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보며 그 소년 지훈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눈여겨보았어요. 하지만 오토바이 무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익숙한 엔진 소리가 다시 학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죠. 예상대로 그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훈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훈의 모습이 더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창백한 얼굴, 더 지친 눈빛이었죠. 하지만 행동은 훨씬 거칠었어요.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오토바이를 몰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야, 비켜. 지훈이 소리쳤어요. 놀란 학생들이 황급히 길을 비켜갔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며 내심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행동 뒤에 숨은 아픔을 그 누구보다 이만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왔구나. 이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이만수를 바라보았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죠. 그날 침 뱉은 게 너였지? 이만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훈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의 몸에서 긴장이 전해져 왔어요. 주변의 다른 소년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교하던 학생들은 멀찍이 떨어져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뭐 어쩔 건데? 지훈이 도발적인 어조로 대꾸했어요. 이만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눈빛이 불편했어요. 자신을 판단하는 차가운 시선에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은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충동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만수의 반응은 더 빨랐어요. 그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지훈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챘습니다. 강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닌 마치 떨어지려는 무언가를 받아내듯 부드럽게 말이죠. 주변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팔이 이만수의 손에 잡힌 것을 보며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북파공작원 시절 단련된 이만수의 손길은 지훈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폭력이 아닌 안정감이 담겨 있었죠. 내가 막은 건 침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 이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이만수의 말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린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 할아버지가 꿰뚫어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거 놓으세요.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만수는 천천히 지훈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오늘은 집에 가는 게 어떻겠니? 여기서 더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야.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다른 애들 앞에서 물러서면 약해 보일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말에는 왠지 따르고 싶은 묘한 권위가 느껴졌죠. 야, 가자.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다른 소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의 말에 따라 서서히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전 지훈은 마지막으로 이만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죠. 오토바이 무리가 떠난 후 이만수는 천천히 교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학생들에게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괜찮아, 이제 다 갔단다. 조심해서 집에 가렴. 이만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에 앉아 이만수는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맞서야 했던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죠. 이만수는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일어났어요. 경비실 구석에 있던 작은 냉장고에서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그리고 교문 근처 벤치에 작은 도시락을 놓아두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다면 건네주기 위해서였죠. 도시락 위에는 작은 쪽지도 함께 있었어요. 배고프면 먹어라. 마이너스 경비실 할아버지.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을 무렵 이만수는 교문 너머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이만수는 천천히 교문을 나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침에 놔둔 도시락 너를 위한 거였어. 이만수가 말했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배고파 보였으니까. 먹고 싶으면 저기 있다. 이만수는 벤치를 가리켰어요. 지훈은 다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벤치로 걸어가 도시락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던져버릴 것처럼 손에 들었지만 마침내 도시락을 열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는 지훈의 모습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은 지훈은 빈 도시락을 벤치 위에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시나마 경계를 내려놓은 듯한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 이만수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니?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리고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이만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죠. 아이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이만수는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결심한 듯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학교 건너편 골목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지훈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만수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북파공작원 시절 익힌 은밀한 추적 기술을 사용해 지훈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뒤따라갔죠. 지훈은 한참을 걸어 마침내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지훈의 모습을 본 이만수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 창고는 분명 지훈의 집이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고 서늘한 밤 공기가 이만수의 뺨을 스쳤죠. 이맘때면 모두가 따뜻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런 집이 없었어요. 이만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지고 있던 담요를 꺼냈습니다. 늘 경비실에 두고 다니던 것이었죠. 그는 조용히 창고 입구로 다가가 그곳에 담요를 놓았어요. 문을 두드리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요를 놓고 소리 없이 떠났죠. 다음 날 이만수는 등굣길 아이들을 지도하며 여느 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지훈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은 올까? 담요는 발견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전 내내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만수는 혹시 자신이 창고를 찾아간 것이 그 아이를 겁주었을까 싶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때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혼자 교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이전과는 달리 조용히 도발적인 행동 없이 말입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잘 잤니?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놀란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거지. 이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먹을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이만수가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편안한 침묵으로 바뀌어 갔죠. 할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내 손자 같아서 그런가 보다. 손자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손자.
이만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도 한때는 내 나이였단다. 그땐 많이 방황했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었어. 지우는 말없이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러다 나를 믿어준 사람이 한 명 생겼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이만수는 지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단다. 지훈의 눈에 잠시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감췄어요. 할아버지, 제가 학교 청소라도 도와드릴까요? 그 질문은 이만수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제안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방과 후에 와서 같이 청소하자. 이만수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지훈은 약속대로 방과 후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만수는 그에게 빗자루를 건넸어요. 그 침막은 손 이제는 같이 쓰자. 지훈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며 교정을 쓸기 시작했어요. 이만수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은 종종 방과 후 학교에 찾아와 청소를 도왔어요. 이만수는 그런 지훈에게 매일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고 때로는 작은 용돈도 주었습니다. 점차 지훈의 표정에서 경계심이 사라져갔죠. 봄비가 내리던 오후 이만수와 지훈은 학교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이만수는 따뜻한 차 2잔을 준비했고 지훈은 그중 하나를 받아 조용히 마셨습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학교에 못 올 것 같아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만수는 잠시 차를 마시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좀 귀찮게 굴어서요. 제가 요새 학교에 자주 온다고. 이만수는 지훈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오토바이 무리의 아이들이 지훈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들에게 지훈은 중요한 존재였을 테니까요. 내 선택이 뭐든 난 존중한다. 이만수가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너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 생각해 보렴.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만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의지해온 무리를 쉽게 떠날 수도 없었죠.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할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 누군가에게 온전히 믿어진다는 느낌이었죠. 그는 재빨리 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저녁 비가 그친 후 이만수는 지훈을 창고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지훈이 직접 자신의 집으로 이만수를 초대한 것이었죠. 창고 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지훈은 나름대로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가 놓아준 담요는 잠자리로 쓰이는 구석에 깔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와 어린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에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위기청소년 대안센터 연락처야. 내가 아는 사람이 일하고 있어. 내가 원한다면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만수가 설명했어요. 지훈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망설임이 보였지만 이전과는 달리 가능성에 대한 작은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두를 필요 없다. 내 시간에 맞춰 결정하면 돼. 그날 밤 창고를 나서며 이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맑은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지훈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다음 날 이만수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출근했어요. 그러나 지훈의 말대로 그날은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만수는 걱정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만수는 매일 도시락을 준비해 두었지만 찾아가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훈이 어떤 선택을 했든 존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시간이었어요. 이만수는 교정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죠. 이만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검은 패딩 대신 깨끗한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만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대안센터에 가봤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거기서 제가 검정고시 준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임시로 머물 곳도 마련해 준대요. 이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구나. 지훈은 수줍은 듯 웃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선택이었어. 이만수가 대답했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지훈아.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만수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이만수는 놀랐지만 곧 따뜻하게 지훈을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도울게요. 매일 학교 와서 청소도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함께하자. 가을 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오후 교문 앞에는 이만수와 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교통지도를 하며 하교하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지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돈된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예전의 날카롭고 공허한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함과 희망이 깃든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렴. 이만수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지훈도 그 옆에서 웃으며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위기청소년 대안센터의 도움으로 첫 번째 가정에 머물게 되었고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 무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 이만수와 지훈은 함께 교정을 정리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일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문득 빗자루질을 멈추고 이만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제 침 막아준 거. 아직도 창피해요. 이만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억은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점이 되었죠. 그 침이 내 마음이었잖아. 난 그때 내가 아직 돌아올 수 있다고 느꼈단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때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 있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만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지.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릴 무렵 그들은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이만수는 따뜻한 차 두 잔을 준비했고 지훈은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내일 검정고시 모의고사가 있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조금 긴장돼요. 이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은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난 알고 있어. 분명 잘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만수의 말은 늘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이만수의 믿음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북파공작원이 되셨어요? 지훈이 문득 물었습니다. 이만수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지훈은 이제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만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조금 어렸을 때 전쟁이 일어났단다. 많은 것을 잃었지. 가족 집 꿈.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선택했었어. 지훈은 진지하게 이만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진짜 지켜야 할 건 미래였어. 이만수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 같은 아이들의 미래 말이야. 지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만수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처럼 방황하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만수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만수는 그런 지훈의 마음을 이해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 알고 있단다. 말 안 해도. 저녁 무렵 지훈은 대안센터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이만수는 그가 탄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혼자 남은 경비실로 돌아왔죠. 경비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만수와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처음으로 지훈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만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검정고시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센터에 갔어요. 이만수는 평소처럼 학교를 지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고 학생들이 하교할 무렵 이만수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모의고사에서 전 과목 통과했어요. 지훈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만수의 얼굴에 크게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잘했구나. 역시 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만수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지훈도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만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선물을 샀어요. 지훈의 검정고시 통과를 축하하기 위한 작은 손목시계였습니다. 내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란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요.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이만수는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그의 회색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어요. 불현듯 자신의 나이가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난 여러 달 동안 지훈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이만수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검정고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이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긴장되니? 네, 조금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받아들이라고.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그의 말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난 내가 분명 통과했을 거라고 확신한단다. 두 사람은 함께 교문을 지키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이제 지훈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훈은 이만수와 함께 학교를 지키는 또 다른 보호자로 인식되고 있었죠. 오전이 지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이만수와 함께 경비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죠. 같이 확인해도 될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지훈이 천천히 검정고시 결과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합격.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만수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 합격 이상의 의미였어요. 지훈의 새로운 시작,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죠. 해냈어요, 할아버지. 지훈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만수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훈아.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만수가 준비한 작은 케이크와 함께요. 경비실 테이블 위에는 지훈의 합격 증명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대안센터에서 다른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이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돕는다고?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받은 도움을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이만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마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소녀는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청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참, 할아버지.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나한테? 네. 제가 첫 번째 아르바이트비로 산 거예요. 지훈이 수줍게 말했어요. 이만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은색 핀이 들어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죠. 경비원 할아버지의 안전조끼에 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이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핀을 안전조끼에 달았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척 컸죠. 고마워, 지훈아. 이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봄이 오고 학교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만수와 지훈은 여전히 함께 교통지도를 서며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이제 지훈은 공식적으로 학교 자원봉사자가 되었고 대안센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두 사람은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 잎이 살랑이는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문득 입을 열었어요. 그날 침을 막은 그 손. 그 손이 제 삶을 붙잡아 준 거예요. 이만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그 손은 한때 적을 제압하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한 소년의 삶을 구한 손이 되었어요. 아니란다. 이만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붙잡은 건 너 자신이야. 난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지.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전 그 기회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깊은 교감이 오갔어요. 나도 너에게 배운 게 많단다. 이만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용기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내가 내게 가르쳐 주었어. 지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는 이만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침을 막았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안내해 준 손이었죠. 벚꽃 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한 소년과 한 노인,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침을 막은 그 손은 한 소년의 삶을 붙잡은 손이 되었고 그 소년의 손은 다시 다른 이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만수와 지훈은 그 의미를 함께 깨달았습니다.